자, 대한민국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적인 공로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첫째, 소련의 전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대항해서 싸웠어요. 소련은 이미 이승만이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에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그때 뭉쳐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와 우가 합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하고 합해서 통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뭉치면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박헌영이가 소련의 지시를 받고 이승만을 반대해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소련이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죠.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일을 한다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소련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친소 정책을 썼기 때문에 소련을 전후 세계 질서 형성하는데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소련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또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의식해가지고 한반도에 남한에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좌우 합작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하고도 대항해서 싸웠어야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소련과 싸워야 했고 미국과 싸워야 했다. 근데 한국에 중간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중간파들을 미 군정이 옹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요. 하지 중장이. 하지 중장은 미국의 정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로 여운형과 김규식 이 사람들을 미 군정에서 키워주려고 했죠. 근데 이승만은 이 한국에 있는 이 중간파들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여기에 뭐 김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탁 운동이에요. 반탁 운동. 자, 미국은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자 우리 한국을 5년 통치하겠죠. 그것이 모스크바 3.3에서 결정됐죠. 미국의 정책은 신타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군대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년 신타 통치가 되었습니까?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승만의 절대적인 공로입니다. 2년 만에 미국의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그래서 1946년 말 47년 초에 이승만은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는 근데 유엔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총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5년 신타 통치 정책을 세워놨는데 그거 번복했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아니면은 미국의 정책을 2년 만에 번복시킬 수 있는 인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났는데 예를 들어서 49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50년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어민교육도 실시하고 50년에 6.25 동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에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을 했죠. 미국은 사실 한국을 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신속하게 개입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이승만의 공로다 그렇게 봅니다. 이승만하고 메가더 라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전에 메가더하고 이승만은 공산군이 침략을 하면은 이 메가더가 내가 직접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25 동란 때 공산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승만의 절대적인 공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절대적인 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58년에 조보감을 간첩죄로 이제 사용을 시켰는데 저는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만약에 이승만은 그동안에 여러 번 암살 당할 뻔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승만이 배제되고 예를 들어서 조봉암하고 조병옥이 붙었다든가 장면이 붙었다면은 제가 보다 조봉암이 당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산화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고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60년 이제 부정선거 때 대통령은 하야를 하는데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하야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지고 나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벌써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은 학생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뭔가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미리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이제 1960년에 90세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타당한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4.19도 없고 5.16도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도 없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없고 이명박도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있고서야 4.19도 있고 5.16도 5.18도 있는 거예요. 예. 이승만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가문의 시조를 보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을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반대한민국 인사다 반역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교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교과서 문제가 된 건 오래전부터였죠. 그때 교과서 관련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문교부에서 내리는 교과서 편수 지침에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 이승만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가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이거? 예, 이게 미친 사회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한반도는 현재 한국 정치를 보면 선과 악이 대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건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명확한 선과 악의 대결이다. 자유 대한민국 대 김씨 일가 독재 집단 간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성이 있는 국가고 한민족을 대표합니다. 북한은 전통성이 없고 김씨 일가 군사 독재 집단이에요. 이 두 세력의 싸움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런데 한반도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자유애국 세력 때 위선적 친북 좌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애국 세력은 우리는 보수애국 세력을 그러죠. 대한민국의 전통성의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 자유경제 모든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친북 좌파, 종북 세력이라도 하는데 종북 세력은 자기들이 한 말이죠. 북해의 대남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 공산혁명을 해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 두 세력이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 김씨 일가의 세습 군사 독재가 대결하고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 대 수령절대주의가 대결하고 있다.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잡한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성전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정의를 대표하니까 우리가 정의군으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묻지마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발전 방향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대한민국의 통일하면은 이게 전부 다 친북 좌파 세력이 통일이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왜냐, 우리는 조국 건설에 바빴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동서냉전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사실은 크게 가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패배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통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통일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을 통일인 것처럼 선전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북계의 통일 정책이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런데 연방제 통일하니까 이게 북계의 전략을 잘 모르면은 남쪽은 그냥 자유민주 체제 사회로 그대로 가고 북한은 그냥 뭐 김치일가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그냥 연방제 만들어 살자고 보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북계 전략은 우리 남한의 친북 공산혁명을 하고 그 정권과 연방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에 있는 소위 통일 세력으로 하는 사람, 통일 세력,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면 친북 좌파 종북주의자들의 통일 정책은 바로 북계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거다. 그래서 1989년 또 90년대 초에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봤지요. 그때 이 사람들은 통일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일 비용 문제고 흡수통일 반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겸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흡수통일을 안 한다. 지금도 통일부나 대통령이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못합니다. 금기시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가가 통일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만큼 우리 기강이 죽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요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이나 뭐 누구든지 어느 정치 집회에 가면 말이죠. 남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평화공존하자, 화해협력하자, 공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체제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어느 한 체제가 다른 한 체제를 흡수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존, 공연, 화해, 협력하자는 그냥 이대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통일 주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노동자 교육 서부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데 따르면 여러분들이 왜 자유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미 그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은 말이죠. 역대 대한민국 헌법에 없던 조항입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들어간 조항이에요. 근데 이때 저는 친북 좌파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항에. 그래서 요새 통일 이야기 하면 전부 다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죠.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해놨으니까 평화 통일만 이야기해요.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수단만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북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북계의 통일 정책도 평화통일이에요. 근데 북계가 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호전광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용어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점령지역 수복이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 반국가 당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이 해서 안 되니까 그것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법에다가 통일이라는 말을 안 썼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등장했죠. 이때가 60 그 항쟁, 소위 저들이 말하는 60 항쟁 결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게 항복해서 그런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헌법에 나온 건데 그때 이게 친북 좌파들의 입김이 좀 작용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통일지향이라는 이 표현이 북계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은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책을 3번이나 쓴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헌법 제3조가 제4조에 의해서 사문화됐다고 그래요. 자, 제3조는 영토조항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4조 통일을 한다고 했고 통일 때문에 북계 실체를 인정했으니까 우리의 영토조항은 죽은 조항이다. 이렇게 줘요. 이게 반역자가 아니면 이런 소리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UN 결의안도 이 사람들이 1948년에 UN 결의안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한미적 개별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휴전선 이남에만 주권이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잘못해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물론 이것 관련해서는 미국하고도 우리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북한에서 선거만
지지 않았고 대표가 없다는 뜻 아니지 우리의 주권은 전 코리아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하는데 정동영 같은 경우는 김정일을 만나고 오면서 헌법 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3조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북 좌파들은 이 4조를 넣으면서 장차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하게 되면은 3조를 없애겠다는 독서를 깐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